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이곳 영종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를 이곳에서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쉐보레가 오늘 이 차를 이곳 영종도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컴팩트 SUV인데 쉐보레는 이 차를 임팩트 SUV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죠. 다운사이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진에 9단 변속기를 물려서 156마력의 힘을 냅니다. 모두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RS와 액티브 그리고 프리미엄 세 가지 트림 중에 저희는 RS 트림을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희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지금 시승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저희는 뒤에 앉아서 뒷좌석 느낌과 더불어서 이 차를 직접 개발하신 영건분과 얘기를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트레인 vs 이한승이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 쪽 담당하셨군요. 예. 엔진 변속기. 예, 쪽. 맞습니다. 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 하셨네. 제일 이 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1.35 가솔린 엔진이고 9단 자동 변속기. 맞습니다. 하게 하세요. 개발을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예. 개발 전체 파워트레인 하는 부분을 매니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보니까 아주 독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9단 변속기를 올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버스펙 보일 수 있죠. 네. 게 아닙니까? 더구나 1.35 이제 소배기량인데 배기량은 아주 낮춰놨는데. 네. 저희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1.35 가솔린에 9단 변속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괜찮던가요? 저희는 또 이제 네, 타보겠지만. 아마 오늘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속감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연비도 최적화로 맞춰놨고요. 9단 올리는 게 4WD에만 9단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9단은 오릴 드라이브만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도 성능의 원하시는, 포커싱에서? 네, 분도 계시고 또 오릴도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무단 변속기는 올릴 드라이브하고 안 맞나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CVT는 오릴 드라이브보다는 좀 더 그 부분은 연비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개발을 했어요. 이피션시 네. 포싱해서. 그래서 뭐 여러 종류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예. 고객분들이 뭐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어떻게 되죠? CVT 같은 경우에 13.2이고요. 아, 그러네요. 예. 보컬 오릴 분들. 드라이브는 11.8로 아마 동급 최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타이어 사이즈 때문에 좀 다른가 보다. 이게 네. 12.0에 11.6으로 나오는데 복합 연비가. 9단으로 쪼개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쉬프팅 감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9단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해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변속이 일어났는지 크게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변속기의 연구 개발도 부평에서 예. 다 된 건가요? 생산도 생산은 외국에서 어디서 하죠? 네. 저희 북미에서 북미에서 해서, 그럼 연구 개발 여기서 해서 설계를 보내서 북미에 생산해서 다시 수입해서 장착하는 그런 시스템이겠군요. 일단 가격 보니까 이거 좀 쉐보레가 좀 해볼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 정책은 예. 솔직히 직원들에게도 다 비공개입니다. 그랬겠죠. 오늘 직원들도 그 가격 받아보고 좀 놀라셨겠어요? 네, 아마 오늘 이제 독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도 보시고 그렇죠. 평이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뭐 물론 불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마 대부분 분들이 만족을 하셨을 거고 그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또 퍼포먼스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회사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을 테고. 네. 그랬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연구 개발하는 중에? 물론 비싼 차를 만들고 돈이 많고 비싸게 팔면은 모든 거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예, 쓰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 차 만드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이냐의 예. 문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크고 비싼 차들이야, 프리미엄 카들이야 뭐 가격을 높게 받아도 되니까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소형차는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느 선에서 타협해서 이거를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라는 그 과정에서 내부 의견 충돌 꽤 있죠. 저희 엔지니어는 물론 고려는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퍼포먼스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보이스는 충분히 냈고요. 거기에 맞춰서 리더십 분이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하기는 진짜 싸움은 리더들이 하는 거니까. 원래 이 R&D 연구소에서 욕심을 내면 이 재경 파트에서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잖아요. 흔히 뭐 저 카가인이 빈 카운터니 해서 이 서로 역할 분담들이 달라서 그럴 텐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발표 현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 연구 개발 하시는 분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 싸움에서 조금 좀 잘 싸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제일 힘드신 기간이었죠, 회사 차원에서 보면. 예, 회사 아시겠지만 네. 몇 년 전에 좀 회사도 불산 철수하고 뭐 이 과정이 네. 상당히 내부 갈등도 있고 홍역도 심했고 뭐 그랬는데, 그 이를테면 그 막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책상 앞에서 연구 개발만 하고 있기가 사실 마음은 그렇게 썩 편치는 않으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은 또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저희 회사가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 그랬겠죠. 이게 성공해야죠. 네. 이게 해야지 회사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근로자들한테도 득이 되고 그럴 텐데, 일단 파워트레인도 파워트레인이지만 그 ADAS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들도 많이 기본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 한국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평가됐었던 게 편의 시설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뭐 가격이 비싸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보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뒷 2열 시트 네. 앞에가 되게 좁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그러네요. 아마 좀 여유가 더 생기셨을 거고요. 똑바로 앉았는데 지금 앞으로 주먹 2개 예. 들어가고도 남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씩 세워서 딱 들어가니까 공간은 뭐 충분하다 싶고요. 크기가 거의 투싼 정도 크기로 나왔었고요. 가격은 셀토스 정도의 가격에 그렇죠. 맞췄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가 말리부에 올라갔던 맞습니다. 그거. 같은 네. 엔진입니다. 네. 말리부에서 사용된 같은 엔진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리부에도 이제 9단 변속기가 올라가겠네요. 아, 그거는 아까 예. 진짜 임원분들도 그 얘기를 안 하시더만, 그 미래의 정책은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말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라는 얘기로 봐서는 뭐 올라간다고 봐야죠. 있는데 왜 안 올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희 뭐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에서 조금 더 고객에게 다가갈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금 고려 중인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결정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뭐 7, 80인 줄 알았는데 120km네요. 아마 아마 좀 이따가 예, 바꿔서 올 때는 운전, 제가 네, 운전하게 됩니다. 하실 때 느끼실 텐데 저도 처음에 이 차를 받아서 운전을 했을 때 배기량을 의심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보통 SUV다라고 하면 디젤을 많이 떠올렸었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는 디젤 정도의 퍼포먼스를 느끼는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느끼실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MVH, 특히 한국 소비자분들은 MVH에 상당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 특히 포커싱을 많이 둬서 MVH하고 저희 파워트레인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MVH 쪽에서 먼저 개선할 수 있을 아이디어라든지 의견 같은 거를 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서로 한 번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추가적인 보완 또 보완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가솔린 일반 터보 엔진에 비해서 토크가 상당히 저 RPM에서부터 나와요. 자료에서 나왔듯이 1600 RPM에서부터 저희가 맥스 토크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100 정도 되는데 1600에서 4000 구간에서 나오네요, 1600 최대 토크가. RPM에서 4000까지가 저희 맥스 토크를 쓰고 네. 있는 구간이어서 보통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0에서 2500 RPM 이상이 돼야지 맥스 토크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맞아. 되게 디젤이 이런데 예, 그래서 디젤 같이 거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맥스 토크 낼 수 있는 RPM을 최대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기계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나요? 저희 일단 최소의 프릭션을 주기 위해서 워터 펌프 같은 것 경우에도 기존의 벨트 타입이 아니라 일렉트릭 워터 펌프를 적용을 했었고요. 엔진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 그리고 경량화된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피스톤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일렉트릭 워터 펌프가 또 연비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서멀 퍼포먼스에도 많은 고려를 했었습니다. 열 관리. 그래서 가격은 비쌌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체 가격은 낮췄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남아야 될 텐데 결국 많이 팔아야지 남는 구조다 이거죠. 일단은 저희 지금 한국 GM이 예. 팔아서 남기기보다는 일단은 한국 시장에 정착을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 시장 가격도 공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이 차량이 지난 작년부터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서보다도 더 저렴하게 저희가 지금 한국에 런치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가격이군요. 예. 경쟁차들하고 비교도 많이 해봤을 텐데 특히 파워트레인 부분이라서. 저희 경쟁차 뭐 셀토스나 아니면 투싼 투싼. 이런 부분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예.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 차량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어떤 면에서요? 저희 엔진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방금 라이드 핸들링 잠깐 보셨는데 예. 저희 꼭 엔진 퍼포먼스 뭐 연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딱 보여줄 수 숫자로 있는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더 훨씬 좋고요. 또 라이드 앤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MVH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인데 약 1800 RPM 정도 가네요. RPM은 조금 높게 쓰는 편이네요. 아무래도 배기량 배기량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달리는 힘의 느낌이 진짜 이게 1.35 맞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개발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도 태워주면은 전부 다 2000cc급 또는 디젤이라고 생각하시고 결국은 그 말리부 1.35와 비교를 해서도 그 힘의 느낌은 이게 더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가벼우니까. 각 무게 전체 무게는 오히려 말리부보다 이게 가볍고요. 그러니까 예, 힘은 그리고, 같은 엔진에 같은 힘을 쓰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또 9단 미션까지 넣어놔서 아 맞아. 네. 9단 미션까지 있고 그러니까. 네. 말리부 사지 말고 아닙니다. 말리보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말리부보다 트레일 블레이저가 힘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말리보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요. 말리부보다 많이. 어차피 시장이 다른데요, 뭐. 가솔린이 요즘 소형 SUV에서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희가 그쪽에 좀 더 포커싱을 뒀고 소형의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SUV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연비와 퍼포먼스를 다 잡을 수 있는 엔진을 적용했고요. 또 예. 거기에 맞는 트랜스미션까지 개발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운사이징의 목표가 효율하고 이제 배기가스 규제 예. 그 두 부분일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목표는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저희가 개발 타겟으로 갖고 있었던 거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CO2, 그린하우스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요즘은 어떤 차 만드세요? 저는 이 차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끝났는데요. 뭐 다음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은 결정된 게 없어요. 힌트만 잠깐 주시죠. 저는 지금 이 차만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아마 윗분들이 결정을. 엔진을 상당히 낮게 배치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밸런싱, 네. SUV의 위험성, 그 세이프티적으로 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될 필요성도 네.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이 밑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서스펜션하고 간섭이 꽤 있었을 텐데. 저희 초기 디자인 할 때부터 초창기 이 차를 개발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많이 했어요. 엔진 낮추기 위한 그 미리서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구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현대에 비해 GM이 좀 초기에 설계에 맞추는 포커싱을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길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경쟁사 모델은 많이 타보십니까? 저는 가끔 타고요. 네. 개발하는 분들은 거의 매일 탑니다. 타고 예. 비교해가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그렇죠. 부분보다 더 좋게 만들까? 이 부분에 장점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가져와서 하고요. 사륜일 경우에 뒤에 서스펜션이 Z링크라고 예. 설명이 되어 있던데 어떤 방식인가요? 그- 지오메트리 형상이 예, 맞습니다. Z자이겠다는 건데. 예, 제가 아는 부분에 의하면 기존 저희가 다른 차량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동시에 컨트롤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Z 방식으로 생겨서 양쪽 서스펜스를 각각 컨트롤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꼭 Z링크 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싱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차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핸들링이라든지 라는 부분에서 오버 스티어링이라든지 언더 스티어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운행을 해보시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행해봤을 때는 산 비탈길에서도 오버 스티어링, 언더 스티어링이 나지 않더라고요. 사륜일 때. 전체 다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방금 이분 분도 안전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닝을 주고 맞아요.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네. 또 저속에서는 브레이크까지 같이 도와주는 어시스트 기념까지도 있어가지고요. 제동에서 예. 개입하고. 개입이 되고 아까 두 번을 내가 그러니까 평생 가면서 그 장치 한 번만 제대로 써먹으면 네. 본전 뽑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죠. 주행 보조장치는 곧 안전장치다. 친구들이 차 좀 빨리 빼줘라고 그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즐거운 비명이지만 어떻게 해도 돌리는 없네요. 소리는 없고. 힘이 없어서. 예. 어쨌든 그런 부탁이 좀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오케이, 얘기 말씀 많이 들었고 이제 곧 이제 2차 시승이 끝날 것 같은데 뭐 마무리 말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이 차량을 개발하면서 많은 일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한국 GM이 총력을 기울여서 만든 차량이고요.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 실제 전시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시승차를 타보시고 만족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측면까지도 많은 고려를 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많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도 후회는 없습니다. 없고. 저도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행 중에 뒷좌석 토크는 여기서 정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드라이버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왔는데요. 소형 SUV이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충분히 들어가고요. 똑바로 앉으면 이런 자세, 약간 편하게 기대 앉아도 무릎이 앞시트에 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자, 원버튼으로 차창은 완전히 내려가네요. 완전히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원버튼이 아닙니다.
올라올 때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고요. 그래도 열선 시트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도어 포켓에 이런 물 정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갖추고 있고요. 자,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좀 더 넓어지겠죠. 이 차 트렁크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바닥을 좀 더 낮게 배치할 수도 있고 좀 높여서 2층 구조로 트렁크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받침대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붕에는 넓은 선루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높이에 채 못 미치는 센터 터널이 있습니다. 앉아보면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약간 소순 정도의 시트인데 뭐 엉덩이가 닿는 부분도 좀 좁은 면은 있긴 하네요. 아무래도 그 좌우 폭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주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름 소프트하고요. 센터 터널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쉬운 대로 움직일 때 탈만한 좌석이기는 하겠습니다. 자, USB와 C타입 USB 커넥터가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죠. 이제 앞으로 건너갑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운전석을 만나게 되는데요. RS 트림이죠. 빨간 컬러와 스티치로 모양을 좀 더 내고 있고요. 이런 그 센터페시아 하단부 그리고 기어 노브의 뒷면에 RS 표기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RS 전용 계기판으로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차근차근 보시죠. 하나, 둘, 2.6회전, 2.7회전 정도 하는데요. 노멀하게 3회전까지 할 필요 없겠죠. 2.7회전 정도만 해도 이 차의 크기에 볼 때 충분한 그런 조향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이런 빨간 스티치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래컷 아래를 D컷으로 자른 D컷 핸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RS 전용 스티어링 휠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컬러 모니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이고요. 터치를 통해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의 경우에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도 트레일 블레이저는 무선 연결을 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구글의 정책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정책만 풀린다고 한다면 무선으로 연결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터치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빠르고요. 바로 홈으로 들어가는 홈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딱 대시보드에 매립되어 있죠.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까? 안전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요. 보기에도 좋고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이런 매립식 내비게이션 모니터 아주 칭찬해 드립니다. 어떤 그 차를 만드는 가장 기본인 부분이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 매립형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 앞에 이 대시보드에 도어 그립이 있는데요. 약간 아주 작은 메모장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글로브 박스를 넣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센터페시아 하단부에 USB 포트와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한 거를 골라서 쓸 수도 있고요. 옥스 단자도 들어와 있네요. 12V 전원구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면 오토 스탑 버튼,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ESC 오프, 스포츠 모드, 그리고 올힐 드라이브 버튼, 사륜구동 버튼이 있습니다. 사륜구동, 그러니까 사륜구동 시스템을 할 것인지 전륜구동 시스템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사륜구동 시스템이,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요. 버튼을 빼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파트타임 4WD 방식인 거죠. 자,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35 그렇게 작은 엔진에 무려 9단 변속기라니요. 어쨌든 9단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저단에서 좀 더 강한 힘, 고단에서 좀 더 우수한 효율을 다 포커싱하고 다 겨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D레인지에서 하나를 더 내리면 L모드, 로우 모드까지 갖추고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M 97.3. FM 97.3의 채널을 맞춥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관심 지점 검색을 원하십니까? 예. 다음 지역을 검색 중이십니까? 예. 목적지 이름이나 이름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을 찾고 계십니까? 지하- 현재 위치 근처의 관심 지점을 찾고 계시면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치 변경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위치 변경. 알겠습니다. 어떤 도와시입니까? 서울시.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맞습니까? 예. 서울의 목적지를 말씀하십시오. 교대역. 알겠습니다. 교대역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선택에 시간이 걸리므로 화면에서 두 곳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까지 가능은 한데 뎁스, 그러니까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역시 음성 명령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차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간 거리 조절 하나, 둘, 세 단계로 되고요. 꺼지고요. 속도 제한 장치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볼륨 있고 이렇습니다. 운전자 보조 장치, 연비 추세, 에코 지수 정도의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필요한 정보들도 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운사이징 엔진이라고 한다면 배기가스 인증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차 제3종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능과 효율 꼭 먹고 알 먹고 양수 겸장해 아주 야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탑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죠.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시동을 끄면 이렇게 접혀 들어가고요. 다시 시동을 켜면 접혀 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이 차에는 모두 7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블루투스를 연결해 놨는데요.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Then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자, 볼륨을 최고로 올렸는데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음이 제대로 재현이 되고 있고요.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but you never came, so I'm checking out. The fire you stole away. I know one day we'll come back around. 자, 이런 정도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제법 그 박진감 있는 소리, 상당히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이 음악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석에서 듣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의 음질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 소형 SUV에서는 조금 오버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음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직접 이 차를 운전하면서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티어링 휠이 따뜻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겨울철에는 제일 탐나는 옵션이죠. 열선 시트가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조수석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솔린 엔진이죠. 1.35 터보 엔진이 156마력의 힘을 냅니다. 꼬마 장사죠. 엔진 배기락은 아주 작은데, 그래서 꼬마 같은데 힘은 천하장사입니다. 이 작은 엔진에서 156마력의 힘을 내다니요. 아마 이 차 배기량이 적어서 힘 쓰겠나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힘 충분합니다. 자,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460kg이거든요. 그래서 156마력 계산해 보면 마력당 무게비 10kg이 채 안 됩니다.
제로백 가속 테스트를 했을 때 제로백 타임 약 9초에서 10초 사이에서 기록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소형 SUV에서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 상당히 우수한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기량과 힘 그리고 파워 밸런스가 상당히 우수하다 라는 얘기죠. 네, 저는 이제 출발하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쫓아오십시오. 전체적으로 차가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편의 및 안전장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합니다. 좀 넘친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한 게 이 차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 슬쩍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첫 발짝 떼는 모습이 그 느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탄력 있게 튀어나가는데요. 1.35 배기량은 그냥 잊어버려도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힘이 거의 배기량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1.5 혹은 그 2.0 엔진 수준의 그런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차의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이 1600rpm서부터입니다. 1600rpm서부터 40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된다. 거의 디젤 엔진 수준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디젤 엔진 같은 가솔린 엔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중저속 구간에서 실제적으로 발휘하는 힘의 질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모드를 택할 수가 있는데요. 벌써 엔진 텐션이 확 올라가죠. 엔진 사운드도 슬슬 살아나고요. 자, 툭툭 밟아보는데요. 그 스포츠 모드가 아닐 때와 스포츠 모드일 때 그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를 해제했는데요. 툭툭 밟아보는데 엔진의 소리도 그렇고 차체의 반응도 그렇고 한 단계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을 주죠. 자, 스포츠 모드로 시승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했더니 RPM은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변속 레버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떨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자, 조향 반응도 제법 민첩합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하고요. 속도를 100에 맞춰 봅니다. 자, 앞차의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보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로 유지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레이더 기반의 시스템들이 많았는데요. 이 차는 카메라 기반으로 차로 유지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차로를 밟을 때 이렇게 경고음이 나오고요.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워낙에 소형 SUV, 소형차급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MVH에 관대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죠. 중대형 수준의 어떤 그 실내 정숙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차급에 비해서는 MVH 수준이 우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킥다운 버튼은 없군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데 그냥 밋밋하게 바닥까지 밟힙니다. 차로 인식을 잘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차가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 라는 안내가 나왔고요. 시속 100, 지금 RPM이 약 180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시속 100이고요. RPM을 잠깐 보시죠. 9단으로 내려가니까 약 1400 RPM까지 내려갑니다. 9, 8, 7, 6, 5단 4500까지. 자, 5, 6, 7, 8, 9단
내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네요. 고속 주행을 해보는데요. 올힐 드라이브로 갑니다. 주행 중에 사륜구동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참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쭉 달리다가 빙판길을 만나거나 할 때 속도를 적당히 줄인 뒤에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속도는 무지 빠른데 체감하는 속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와 있죠. 반대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소리죠. 반대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서 그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소리로 덮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실내의 NVH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 피곤해 죽겠습니다. 어제는 제네시스 GV80 시승을 해서 밤새 이제 편집 마치고 업로드 시키고 오늘 이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시승한다고 또 나와서 하루 종일 차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륜구동을 넣고도 이렇게 잘 달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륜구동을 넣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4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속주행에 대응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당히 속도를 높이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에서 좀 더 우수한 주행 안정감을 느끼는 게 또 사륜구동차를 타는 맛이기도 하죠. 코너에서 특히 좀 더 뉴트럴에 가까운 저항 감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정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토스탑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신호대기로 멈춰 섰는데 엔진 오토스탑이 일어나고요. 스티어링 휠 돌려도 시동은 켜지지가 않죠.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입니다. 자, 제 시동의 느낌 한번 볼까요? 확실히 이 가솔린 엔진이라 제 시동의 느낌이 훨씬 경쾌합니다. 가볍고요. 9단 변속기는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응을 하는 변속기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닌 트림은 무단 변속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좀 더 효율에 포커싱한 무단 변속기,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9단 변속기. 자, 그 9단 변속기 결국 계속 오버스펙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작은 배기량을 가진 엔진에 9단 변속기까지가 필요하냐, 오버스펙이 아니냐라는 지적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또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배기량은 작지만 156마력이라는 비교적 충분한 넉넉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그 힘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율을 하기 위해서 9단 변속기를 적용하는 것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과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있어서 나쁠 건 없다. 9단 변속기여서 나쁠 건 없겠다 싶은 겁니다. 계단에 한번 비유를 해보죠.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계단 5개로 올라가느냐 9개로 올라가느냐 훨씬 그 차이가 크겠죠. 각 단을 올라갈 때마다의 어떤 그 부하도 크지 않을 테고요. 좀 더 부드럽고 힘을 덜 들이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9개의 계단으로 올라간다면 비슷하게 비율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단 변속기 어떤 그 힘을 좀 더 촘촘하게 구분을 해서 부드러운 가속을 이어갈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같은 속도에서 고단을 택해서 좀 더 엔진 회전수를 낮춘다는 것 그만큼 연료를 아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같은 속도에서 좀 더 저단 기어를 선택을 해서 즉 엔진 회전수를 높여서 좀 더 파워풀한 힘 있는 주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단 변속기를 택할 때 9단 변속기라고 한다면 운전자로서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단으로 강하게 하지만 기름을 많이 쓰고 달릴 것이냐, 고단으로 여유있고 편하게 기름을 아끼면서 달릴 것이냐, 이런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노면의 단차 덜컥 넘어가는데요. 흔들림이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크지는 않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도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ADAS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 제한 속도가 여기 100km죠. 100km에 놓고 달려갑니다. 이제 저 앞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길이 돌아 나갈 텐데요. 차로를 밟고 안으로 들어오고요.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자, 돌아 나갑니다. 잘 돌아 나가네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간간히 차로를 밟을 때도 있는데 차로를 넘어가지 않고 안으로 잘 밀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소형 SUV에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자, 지금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도 크지 않고 바람 소리도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SUV죠. 차체의 높이가 높아서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람 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차체 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속주행을 해보면 고속주행에서 느끼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속도에 비해선 그렇다라는 얘기죠. 네, 단도직입입니다. 가속을 하면서 변속기에 이렇게 가만히 손을 올려놓으면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그 진동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진동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손이 변속 레버에 올라갈 때 느껴지는 이 미세한 진동, 때로는 좀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변속 레버의 토글 스위치, 토글 변속, 쉐보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변속을 하게 되는데, 변속을 하게 되면 손의 모양도 좀 틀어야 되고요. 손목을 약간 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뭔가 자세가 불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센터 콘솔에 팔을 올리고 변속 레버를 잡아서 토글 스위치로 변속을 하는데, 약간 수동 변속을 하는 자세,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패들 시프트를 속 편하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소형 SUV 쉐보레 트래블 블레이저, 상당히 완성도 높은 소형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버스펙을 작정하고 아주 많은 편의 및 안전장비, 높은 수준의 사양들 아낌없이 집어넣었다 싶고요. 판매 가격도 상당히 매력있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가장 기본적 LS 트림이 1995만원서부터입니다. 이 차 RS 트림은 2620만원인데요. RS 기본 트림에 몇 개의 옵션을 다 하면 2,8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될 텐데요. 소형 SUV가 결국 그렇게 또 비싸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풀옵션일 경우에 3,000만원, 사륜구동이고요. 9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죠. 그 최고 수준의 ADAS 시스템, 최고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 특히 RS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강하게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모델이어서 RS 트림 풀옵션이 3,0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다, 비싼 가격이다 라고 지적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2,000만원 밑에서, 그러니까 1,950만원에서 시작하는 기본형의 가격도 괜찮은 수준이죠. 자, 이제 소형 SUV 시장에 또 한번 바람이 불까 봅니다. 높은 수준의 상품성, 주행 품질을 갖춘 트래블 블레이저가 등장을 하면서 경쟁 모델들이 많이 긴장을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 경쟁 모델들이 많죠. 각사에 하나씩 혹은 두 개씩 이 시장에 모델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래블 블레이저의 등장을 보면서 이제 각사에서 좀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쉐보레 블레이저 개척자라는 의미를 하죠. 이 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시장에 또 한번 치열한 피바람이 불 듯합니다. 경쟁사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는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
쉐보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보이고요. 그런 만큼 차의 완성도, 상품성 이런 면에서 기대 이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을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결국 판매량으로 이 차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좀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어느새 이제 오늘의 시승 목적지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단도직입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연비 테스트와 가속 테스트는 생략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해봅니다. 영종도에서 김포로 왕복하는 구간에서 진행한 쉐보레 트래블 블레이저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